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입체의 부피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6번 문제에서 1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면이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럼 항상 그림은 대충 그리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공간상에 포물면이 있는데 그 포물면이 대충 이렇게 엎어진 밥그릇의 모양을 띠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Z는 하고 만들어진 이 포물면은 원점을 지나는 포물면이 되겠죠. 그랬을 때 두 공면으로 둘러싸인 입체의 부피를 구해봐 라고 하는 거는 자, 요만큼이 높이 역할을 하겠죠. 높이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정의역을 찾아야 돼. 그럼 교선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럼 그 교선의 정의역을 찾기 위해서 두 개의 공면은 갖다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20-2x제곱 3y제곱은 3x의 제곱 플러스 2y제곱이야 라고 정리가 될 거고, 한쪽으로 넘겨 정리, 이 부분을 등으로 넘겨 정리했더니 5x의 제곱 5y제곱은 20이 만들어지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xy 평면상에서 정의역으로 결정이 된 거였어요. 이 부분 d. 그럼 부피라는 값은 이 정의역 d에서 위에 해당하는 공면에서 아래 공면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20-5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dx dy 라고 식세팅이 되겠네요. 나머진 계산 문제야. 그럼 이거를 극곡선으로 바꿔낸다면 세타 범위 0부터 2파이까지, 아래 범위는 0부터 2까지. 그럼 20-5r 제곱인데 어차피 r, dr, d세타가 붙어서 r에 r 3승에 dr, d세타로 가져갈 것이고, 자, 푸비인 정리에 의해서 2파이는 바로 튕겨 나올 수 있고 바로 적분하겠습니다. 그럼 10r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의 r 4승, 구간은 0부터 2야가 될 것이고, 2파이에 자, 여기 제곱이죠. 자, 2가 들어가면 10이었죠? 4 곱하기 10, 40 마이너스 2가 들어갔더니 8이 됐죠. 약분하게 되면 4, 5, 20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이 값이 20이고 답은 40파이라고 부피값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6번의 답은 40파이야 하고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자, 147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어진 입체의 부피를 구해봐 라고 하는 문제네요. 그랬을 때 일종의 이런 함수는 내가 굳이 특별하게 범위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제시가 된 거죠. 그럼 나는 x, y를 밑넓이로 가져갈 거야 라고 했을 때 x하고 y의 범위는 반지름이 1인 원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반지름이 1인 원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럼 지금 이만큼을 d라고 했을 때 반지름 1인 원을 d로 잡았을 때 난 부피를 구하고 싶어. 자, 엎어진 밥그릇 보이시죠? 부피는 이 정의역 d에서 1-x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 z를 높이로 잡았고 dy, dx를 밑넓이로 잡게 된 거였습니다. 그럼 극좌표에 의해서 0부터 2파이까지 내가 회전하는 동안에 원점과의 거리는 0부터 1이면 되겠죠? 1-r 제곱에 r, dr, d세타가 될 것이고, 이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를 정리하게 되면 r-r 3승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푸비 정리에 의해서 2파이라는 값은 밖으로 튕겨 나올 거고, r을 적분하니 2분의 1의 r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r 4승, 구간은 0부터 1인 겁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니까 4분의 1 되겠죠? 따라 답은 2파이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2분의 파이라고 이 값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8번 문제 보겠습니다. 148번. 좌표 공간에서 평면 x가 0이네요. 그리고 x는 이렇게 생긴 포물면으로 둘러싸인 입체의 부피를 구해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편의상 x축을 높이로 바라보게끔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여기는 y축, z축, 여기가 x축이야. 그러면 지금 이 주어진 공면은 x가 0인 평면은 yz 평면 그리고 밥그릇을
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교선, 지금 이만큼의 부피를 구해봐 하는 문제가 된 거였어요. 그러면 두 공면의 교선을 잡게 된다면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인 거고 그거의 내부에서 현재 d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럼 따라서 부피는 정역 D에서 높이는 위에 공면에서 아래 공면 빼면 되겠죠. x를 높이로 잡았으니까 1-y제곱 z제곱에 dy dz라고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0부터 2파이까지 아래 범위 0부터 1까지 1-r제곱에 r dr dθ야. 방금 풀었던 문제랑 거의 똑같죠? 2파이에 자, 이 피적분함수를 정리하게 되면 r-r 3승이고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의 r제곱에 1 넣고 0 넣습니다. 그럼 1 되겠죠? 만 4분의 1이야. 그래서 전체값은 2분의 파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라고요. 단위 문제를 하더라도. 자, 14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공면, Z는 하고 만들어진 공면. 좌표 공간상에서 이런 공면과 이거의 아래와 Z는 하고 만들어진 이거의 위로 둘러싸인 부분의 부피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그림을 대충 상상해 볼까요? 그림을 상상하면서 XYZ 상에서 얘가 Y, X, Z라고 한다면 8-3Y제곱이라는 이 선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엎어진 포물선이자 이런 식의 비닐하우스 같은 느낌을 좀 받겠죠. 이 뒤로도 더 있을 거고요. 되겠습니까? 이러한 이글루 같은 느낌의 모습. 그리고 Z는 이렇게 생긴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그럼 이들의 교선을 만족할 수 있는 정역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 값이 8-3 y제곱은 4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야. 갖다가 집어넣으면 4x의 제곱 플러스 4y제곱은 8이 되기 때문에 4로 나눠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라는 원이 우리가 상상은 안 되겠지만 이 두 공면의 교선의 정역이라고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럼 반지름이 2에 해당하는 원이 정역이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위에 있는 공면에서 아래 공면을 뺐을 때 부피가 되겠죠. 그럼 부피는 현재 위에 있는 공면이 엎어진 비닐하우스 같은 8-3y제곱인 거고요. 거기서 4-x제곱 y제곱을 해주겠네요. dx, dy. 극좌표로 바꿔내면 0부터 2파이까지 회전할 때 아래 범위는 0부터 루트 2까지 8-4 r제곱에 r dr dθ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피적분함수가 8-4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정리가 된 거였으니까요. 나머지 정리하면 푸빈이 정리로 2파이가 튕겨 나올 거고요. 이 피적분함수가 지금 8r-4 r 3승이네요. 적분하게 되면 4r제곱 마이너스 r 4승 구간은 0부터 루트 2까지. 자, 2파이에 루트 2가 들어가면 루트 2의 제곱은 2가 되겠죠? 4, 2, 8 마이너스 루트 2의 4승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죠. 2의 제곱 4 이렇게 결정되겠네요. 그럼 4, 2, 8파이 답은 그래서 8파이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149번의 답은 그래서 4번으로 정리가 된 거죠. 1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0번에서 주어진 공면은 얘는 모래시계인 거죠. 모래시계와 XY 평면 위쪽 그리고 원기둥에 둘러싸이는 원기둥의 내부에 놓여있는 입체의 부피래요. 그럼 그림을 대충 상상하면서 가보자고요. 자, 공간상에 Z는 하고 생겨있는 이 모래시계가 이렇게 된 모래시계였어요. 대충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원기둥이라는 게 지금 얘를 극곡선으로 바꿨을 때 R은
이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원이자 원기둥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생긴 원이자 원기둥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뿔은 계속 더 커 있겠죠? 더 올라가겠죠? 그 원기둥의 내부, 모래시계의 아래쪽, XY 평면 위쪽,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한 부피를 찾고 싶은 거네요. 그럼 지금 이 값이 의미하는 거는 이거의 내부가 정의역 D가 될 것이고, 그럼 입체의 부피를 구해봐 라고 했을 때 부피는 정의역 D에서 위에 공면에서 아래 공면 빼니까 Z값을 빼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0의 dx dy. 그러면 세타 범위 0부터 2파이까지, 아래 범위 0부터 2 사인 세타까지. 피적분 함수는 아래 뒤에 있는 r, dr, d세타로 바뀌겠죠.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자, r에 대해 적분하면 3분의 1의 r 3승이네요. r 3승이고 2 사인은 3승인 거니까 8 사인 세타의 3승의 d 세타라고 정리 가능하겠죠. 그러면 사인 3승? 자, 쌤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나 하셨죠? 쌤 답이 틀렸다는 걸 확인해서 0부터 2파이가 아닌 거죠. 쌤 답이 지금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3승을 하게 되면 답이 0인데? 답이 0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0이 됐지? 뭐 틀린 거 없나를 빨리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원이라는 건 항상 습관처럼 0부터 2파이 같지만 이런 원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XY 평면 위에 존재하는 원이 중심이 원점이 아닌 원은 세타 범위가 포인트야. 그래서 지금 범위가 2파이가 아니죠. 2파이가 아니고 틀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0부터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맞게 떨어지겠네요. 3분의 8은 숫자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3승1이면 왈리스 공식에 의해서 3, 2, 1이 총 2개가 있어. 해서 9분의 맞죠? 9분의 4, 8의 32. 답은 9분의 32번으로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자, 151번 문제 보겠습니다. 151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기본서에서 이거 외워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 아직 지금 이거 문제를 보려면 공면적에 대한 내용을 좀 끝난 다음에 볼 텐데 일단 지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제 공면적 할 마지막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대한 입체의 모습을 클로즈업 시켜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얘를 그려보자고요. 얘도 원기둥이고 얘도 원기둥이에요. 근데 사이즈가 동일한 원기둥이죠. 두 원기둥은 사이즈가 동일한 상태예요. 그랬을 때 나 얘네들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어. X, Y, Z축에서 먼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는 원기둥을 제 1/8분 공간만 한번 적어볼게요. 조금 더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만큼 3입니다. 원기둥이 계속 뻗어 올라가겠죠. 그럼 대충 이런 느낌의 원기둥이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X축으로 뻗어 올라가는, 자, 이 녀석은 Z축을 타고 올라가는 원기둥이었죠. 그래서 X, Y, Z인데, 자, 우리 편의상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9라는 게 X축을 타고 올라가는 원기둥이라서 우리 방향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가 X축. 요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엄격히 따지면 여기가 Y축이 되고 이거 Z가 되겠지만 그냥 편의상 그림을 봤을 때 이 원기둥은 X축을 타고 가는 원기둥 이렇게 가는 원기둥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이런 원기둥이래요. 그러면 지금 두 공면이 만나면 교선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 교선의 모습이 원기둥을 타고 올라간 이런 교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옆면은 Z축을 타고 올라가는 원기둥의 옆면이 되는 거죠. 원기둥의 옆면.
여기가 Z축을 타고 올라가는 원기둥의 옆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Z는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요만큼도 가능하겠죠. 이 부분은 Y축으로 뽑아져 올라갈 원기둥의 일부가 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거의 부피를 구해봐 라고 했을 때 쌤, 제 1,8분 공간만 그렸으니 이 똑같은 게 XY 평면 위에 4개, XY 평면 아래쪽에 4개, 총 8개가 존재하겠네요. 그럼 정의역 D라는 것을 반지름이 3인 원에서 제 1,8분 공간만 잡았고 이만큼을 D로 가져간 거죠. 그럼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개념이니까 부피는 정의역 D에서 Z가 0인 평면에서 이 Z는 모래시계까지 모래시계 아니지? 이 원 기둥까지 올라가는 Z는 루트 9-y제곱까지 적분이 돼야 되는 거죠. 루트 9-y제곱의 dx, dy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를 극좌표로 바꾸긴 너무 식이 불편해 보여서 이게 총 8개가 있을 건데 얘 x의 범위, 자 y 범위 0부터 3까지 고정, dx, dy로 가져가겠습니다. y 범위 0부터 3까지 고정, x는 0부터 1까지 오는 거죠. 0부터 1인데 그 반원의 값이 9-y제곱이겠네요. 그리고 피적분함수 9-y제곱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8, 0부터 3까지 x에 대해 적분할 때 루트 값은 전체 상수 취급 9-y제곱 곱하기 x이고 그 x한테 루트 9-y제곱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0, dy가 됐으므로 이 값은 0부터 3까지 9-y제곱의 dy라는 일변수로 바꿔서 푼 거였어요. 즉, 직교좌표로 풀게 원이라고 해서 항상 극좌표가 편한 것은 아니야. 피적분함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직교를 쓸 줄도 알아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8에 적분하게 되면 9y-3분의 1의 y 3승 0부터 3까지 들어가니까 3, 9, 27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래서 8 곱하기 이 값은 18이 되겠죠? 그러면은 18 곱하기 8 144 맞나요? 144라고 정리 가능하겠죠. 왜냐면 이 값은 8이 6 곱하기 3 8은 2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은 12 곱하기 12니까 144 답은 그래서 4번이야 가 되는 거고요. 이걸 나중에 일반화시키는 방법은 이거 반지름이 A인 두 개의 원기둥, 동일한 사이즈의 원기둥에 둘러싸인 입체의 부피는 3분의 16 A 3승이야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A 값이 3인 거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가능하겠죠? 그래서 16 곱하기 9 이렇게 한 방에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16은 4 곱하기 4고 9는 3 곱하기 3인 거니까 12의 제곱 답은 144 한 방에 답을 나올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152번 문제 보겠습니다. 152번 3차원 공간상에서 XY 평면 상에 이러한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360도 회전하여 얻어지는 3차원 영역의 부피 A 파이 값을 구하세요가 된 거네요. 자, 이 값을 이제 360도로 회전을 시켜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X축을 중심으로 360도를 회전하여 얻어지는 3차원 입체의 부피를 구하세요. 얘는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다변수 문제에 포함이 되어서 다변수처럼 생각하면 너무 불편할 것 같고 이 문제도 결국 회전체의 부피인 거니까 우리가 결국 부피라는 거는 단면적의 썸 아닌가? 자, 그랬을 때 XY 평면상에서 이 값을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충 확실한 거는 얘가 원은 아니지만
대신 원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긴 하겠죠. 그럼 뭐 대충 뭐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뭐 이런 게 있대. 절편이란 건 1이란 걸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랬을 때 이 둘러싸인 부분을 x축에 대해서 회전한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 y축이죠. 그 단면의 모양은 원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결국 이 값은 x축에 대해서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인데 요만큼이 회전이 된대. 회전이 된대요. 회전. 그럼 똑같이 이 부분의 길이와 이 부분의 길이가 같지만 회전해서 하나의 뭐랄까 고구마 비슷한 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단면을 회전을 시켰으니까 원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미 한 점을 x, y라고 했을 때 이만큼의 길이가 y가 될 거고 이 y가 원의 반지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죠. 해서 파이 y제곱 원판 법칙 쓰겠습니다. 파이 y제곱 나는 전부 다 적분할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dx 이게 지금 현재 부피값이 된 거예요. 물론 이 함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일 거야. 왜냐면 x가 1이 들어간 값이나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값이 동일하게 만들어질 거니까. 그랬을 때 이 녀석을 0부터 1까지 y제곱 dy를 한 걸 2배를 시켜도 상관은 없겠죠. 그럼 나는 관계식 x의 4승 플러스 y제곱이 1이라는 관계식을 통해서 y제곱은 1-x의 4승이야 라고 바꿔도 상관은 없겠네요. y제곱 대신에 1-x의 4승의 dx죠. 갑자기 dy가 되면 안 되겠지. dx 그러면 2파이에 1 적분하면 x 마이너스 5분의 1의 x의 5승 구간은 0부터 1인 거니까 2파이에 1-5분의 1 해서 5분의 4 곱하기 2파이에서 5분의 8파 이하가 된 거죠. 느닷없이 삼중적분을 하고 있는데도 일변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의도에 깔고 있었습니다. 자, 153번 문제 보겠습니다. 뭔가 입체의 부피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원이에요. 원을 y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회전시킨 입체의 부피라고 한다면 얘 파푸스 정리 써야 되지 않을까요? xy 평면상에서 중심이 2,1이래. 2,0이래요. 근데 반지름이 1이래. 그럼 대충 이런 스타일의 원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원이 만들어졌고 y축을 중심으로 돌린다면 회전축과 중심과의 거리는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부피는 단면적 파이 1의 제곱 곱하기 2파이 d 회전축과의 거리 2 답은 그래서 4파이 제곱이 답으로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53번까지 해서 기본적인 입체의 부피에 대한 첫 번째 유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복습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